충격받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 정의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 근데 정의는 다 외치는데 정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뭐가 정의인지 모르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 그거예요. 주로 현대적으로는 배분적 정의에 다 꽂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관과 정의론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조선조 선비한테는 남녀를 차별하는 게 정의지. 며느리를 학대하는 게 정의야. 머슴을 잘 다루는 게 정의야. 지금 우리랑 정의관이 다르죠. 그리고 공산당들이 볼 때는 부르주아를 잘 죽이는 게 정의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헌법이 왜 중요하냐면 헌법재판은 무엇이 정의인가를 확인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정의관이 담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어. 자,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하는 거에 합의한 사람들 중에 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나한테 확실히 배울 게 뭐냐면 자유지상주의, 이거를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리버테리아니즘은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거랑 보수주의를 동일시해 또 잘 모르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동의하는 보수주의는 리버테리아니즘이 아니야. 왜냐하면 리버테리아니즘은 극단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매매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다 괜찮아. 지들끼리 좋아서 성매매를 했어. 서로 협박이나 핍박이 없어. 그러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왜 제재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러셀 커크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통치나 도덕법을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주의의 특징이에요. 이해됩니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이 신앙을 기반으로 자유시장은 존중하지만 이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주의. 이게 리버럴리즘. 존 롤즈나 드워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리버럴하다 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힐러리 생각하면 리버럴하다. 리버럴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법과 국가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립을 외치는 거야. 가치 중립을. 그래서 이 리버럴리즘의 정의론을 펴는 분들하고 제가 가끔 논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법과 국가가 가치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 좋아 보이죠.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탁월한 여성 법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뉴조 같은 애들이 누스바움 책 읽지 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스바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스바움을 따라갈 때 뭐냐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연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쉽게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스바움 책 얼마든지 읽고 인용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거 자체를 막는 게 마치 참 신앙인 것처럼 하면 또 또라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스바움이 지향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리버럴리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스바움이 탁월한 게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역량을 꺼내들었어요. 캐퍼빌러티를 역량이라고 번역한 건데 누스바움 책 중에 내가 제일 탁월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역량의 창조예요. Creating Capabilities. 마사 누스바움의 이론의 기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에 꽂힌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방식도 그거예요. 인권을 상승시키려면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상승시키는 걸 고민해야 돼. 근데 저자들은 오히려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센 알죠? 인도 출신 지니어스한 친구. 센이랑 처음에 연구를 같이 했다고. 누스바움이 처음 접근할 때 인도 여성을 갖고 연구가 시작돼요. 내가 이걸 탁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인도는 어떻습니까? 지창금 가지고 며느리 몸에 기름 뿌려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 불 붙여서 죽이고 그러죠. 끔찍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행해지는데 이 여성분이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집을. 왜 그런가 했더니 벗어나봤자 갈 데가 없어. 친정에 가면은 지창금 하느냐고 기둥뿌리 뽑았잖아. 가면 아무도 안 반겨요. 친정에서. 그리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참혹한 걸 계속 당하지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미국의 NGO가, 여성주의 단체 NGO가 인도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마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불쌍한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취업을 시켜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생계가 유지되니까 당당해지죠. 그러면서 소송을 지원해갖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걸 뒤에서 받쳐준 거야. 그랬더니 이 여성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권과 정의의 문제에서 역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조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할 때 뭐부터 해요? 여성이 글을 배우는 걸 막죠. 이유가 뭐예요?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쉽게 박탈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주 저급한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사를 비판하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리버럴리즘에 서 있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똑똑하니까 잘 들어요. 내가 레벨을 좀 올렸어. 강의 레벨을. 여기 청중이 똑똑하기 때문에. 마사를 향한 내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 야, 니네들이 NGO 활동해갖고 인도 여성 구한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최종으로 몇 명을 구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공화주의 정의론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이게 리퍼블리카니즘이에요. 덕과 공공선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공동선을, 커먼 굿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이 뭐냐를 전제하고 정의론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냐, bad냐, good or bad, 이거를 전제하고 출발하잖아요. 정의론의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인도에서 여성 권리와 여성 인권이나 정의가 실현되려면 힌두적 여성관은 악이라고 선포하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버럴리즘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국가와 법은 중립해야 돼. 선에 대해서 국가와 법이 깔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더 나가면 PC로 가는 거야. 어? Political correctness. 맞지 않는 거 얘기하지 마. 이슬람 비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종교개혁 전통이 흘러서 법과 정치와 제도가 세팅된 서구에서 영미의 여성들이 자기 체제를 저주하면서 이슬람과 힌두의 세계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친 역설이 역풍으로 쓰나미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다. 내가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인도 여성을 구하고 싶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인도 헌법이 힌두적 여성과는 악이다. 선포하고 가야 돼. 그러면 뭐가 교정돼요? 역량 자체가 인도 여성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도가 기독교 전파가 확 가잖아요? 그럼 헌법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세계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공화국을 세팅했기 때문에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복을 주는 공화국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왜 나왔는데?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성은 없었잖아. 그럼 여성을 넣으려면 신사임당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근대 여성을 넣으면 또 논쟁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논쟁하지 말고 조선시대 율곡 엄마라는 거 말고 뭘 우리가 기릴까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모던한 여성의 지표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 끝나고 가서 수놀래? 어? 뭐 할 건데?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덜 떨어진 저급한 정치의식이 지배하는 한국이 요 정도 사는 거는 정말 은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좋은 걸 줘도 모르니까 그걸 저주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거 지금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가보자. 막스 베버가 얘기한 탁월한 개혁신앙의 정신으로 경제와 정치와 생활과 문화를 쫙 세팅하면 탁월한 문화인이 되지. 그리고 젠틀한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디프라이브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야만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하면서 법과 정의는 남녀를 이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동감할 수 있잖아. 심퍼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의 관계도 심퍼시야. 그러면서 그 가정의 성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구성할 때 심퍼시가 바탕이 돼. 그러면서 탁월한 일반 규칙이 유지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여행해보면 알지.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주로 종교개혁의 윤리를 몸에 탑재한 사람들은 매너가 있다고. 그냥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그러면서 법과 정의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리고 흐름을 잡아봅시다. 자, 17세기 청교도의 출현? 그 탁월한 윤리가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진보하면서 인류가 발전했는데 존 로크, 애덤 스미스를 거쳐서 쭉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의론으로 가냐면 덕과 공동선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인 전통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의 자유, 우리 경제활동의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이런 건 동감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일반적 규칙으로 룰을 만들어서 사회가 통합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와 신앙이 강력한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국가를 구성하면 법이 정의롭게 실현된다. 법과 국가는 가치 중립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지 공동선을 전제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 정의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